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정자입니다. 저는 스폰서님 앞에서 사업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임신과 태아 건강을 이 많은 경험자들 앞에서 지금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린데, 저는 본사 그 누트라이트 강의 기준으로 해서 안에 정보랑 그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준비된 자료가 좀 잘못되거나, 지난번에 오메가3 그 하고 나서 스폰서님께서 또 추가적인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다른 리더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잊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이번 강의 들으시고 부족하시면 그 본사 강의, 뉴트라이트 본사 강의 있으니까 거기 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스폰서님께 추가적으로 자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있으면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또는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첫 아이의 출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30쯤에 아기를 낳아서 첫 아이가 빠른 편이 아니었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은 30세가 훌쩍 넘더라고요, 첫 아이 출산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을 하거나 또는 모체가 건강을 하거나 하게 되면 첫 아이의 출산이 늦어지거나 고령화 출산이 되거나 한 점에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첫 아이의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체가 약하다입니다.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생식 구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여성은 난자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난자의 씨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사춘기나 또는 2차 성징이 되면서 성숙된 난자가 매달 나와 이렇게 생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에 반면에 남자들은 우리가 피부세포처럼 매번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은 출산까지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난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께서 너무 집중해서 쩔쩔하셔서 제가 나한테 떨립니다, 스폰서님. 왜 이렇게 여자는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가지고 태어나서 때가 되면 성숙하기 때문에 여성의 모체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내 몸의 영양 상태나 또는 오염된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내 모체가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그 난자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모체 영양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모체의 건강 상태가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까지 가는 그런 그 가능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체중아 출산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저체중아로 출산이 되게 되면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지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사인이 바로 저체중아 출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있다고 하거든요. 모체의 나이가, 다원 사장님 잘 들으세요. 모체의 나이가 35세가 넘으면 양수검사라든지 일단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듬직한 뉴트라이트 제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튼튼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임신을 하면 모체의 스트레스 내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살아나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고요. 그리고
또 엄마는 지켜내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라 하거든요. 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좋은 기운을,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뭐 엔돌핀이라든지 또는 좋은 호르몬을 계속 발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신하다 보면 입덧을 하는데 이건 역시 자연의 본능으로 아이가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아이가 있어서 주의하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어서 나타나는 게 입덧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 출산을 겪게 되면 저체중의 위험 요소가 큰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아이의 무게가 몇 킬로가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진 사장님? 아이의 태아의 몸무게 표현해. 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양수나 또 태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진영 사장님? 15kg요. 너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수나 또는 태반의 무게가 아이의 무게처럼 3에서 한 3.5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수나 아이나 전체적으로 한 7kg 정도의 무게를 만들려고 우리는 보통 10kg 이상 또는 과체중으로 20kg 정도까지 늘어나는 분들인데 저는 임신했었을 때 막달까지 한 12kg 정도 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딱 낳고 나니까 딱 7kg 정도가 빠지고 나머지가 그대로 제 몸에 남아있더라고요. 엄마의 몸이 이렇게 정상 체중보다 한 20kg 정도가 20%가 더 높으면 이렇게 과체중 모체로서 과체중 모체가 모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거대한 출산이라고 하거든요. 거대한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소아성 당뇨까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또 그리고 출산 후 과다출혈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체중 모체인 분에게는 이제 우리 바디키를 추천해서 또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를 하면서 관리된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체중 모체에서 우려되는 점은 가장 큰 게 저체중아 출산, 그리고 조산하고 빈혈, 저혈압에 대한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 몸이 이 정상 체중이 아닌 과체중 또는 저체중 모체에서 임신 출산을 겪게 되면 아이에게 당연히 동반되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임신을 가져야 되는 게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 준비해봤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로는 우선 임신을 위한 건강한 영양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보면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임신을 계획이나 임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몸에 대한 어떤 영양분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이야기를 듣고 영양학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산모의 건강이나 또는 태아 말고 남성분의 건강까지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아메를 만나기 전에 저 또한 임신을 준비한다고 했었으면 언제 임신을 할지 또는 언제 제가 태아를 낳아야 될지 아이를 낳아야 될지 그런 기간적에 대한 준비가 있었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준비까지는 저도 미처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양관리 중요한 그런 인식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몸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은 여성분들로만 주체가 된다고 하는데 남성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금주 또는 금연 그리고 남성의 비만에서도 정자의 운동성이 많이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건강과 그리고 생식 기능이나 운동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여기 아연이나 비타민 E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겨울이 되면 많이 드시는 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진호 선생님. 네. 그리고 아이의 칼슘은 사실 아이의 골격을 만들거나
우리가 정말 신기했었던 게 정말 제 몸에 아무도 없었던 무에서 저희 아이의 유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의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여기에 칼슘인데요. 만약 그 칼슘이 엄마 몸에 충분하지 않은데도 아이에게 전달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엄마의 모체에 칼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무조건 전달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여기 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임신을 하고 또는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할 때 끊임없이 아이한테 본인의 그 칼슘 영양 상태에 상관없이 아이는 무조건 갖다 쓰거든요. 그렇다면은 모유수유까지 엄마의 칼슘 상태에서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 나중에 모유수유까지 끝나고 나면 엄마의 볼다공증이라든지 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따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출산, 그리고 모유수유까지 모체의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칼슘 영양에 충분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엽산은 임신 초기에 굉장히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엽산이 부족했을 때 그 시기가 바로 임신 초기. 임신 초기에 아이의 세포 분열이나 또는 세포가 형성되는 그런 가장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게 엽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엽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엽산은 임신 중기나 후기 때보다도 임신 초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고요. 그리고 여기 태아 기원설이나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본사 그 강의 내용 안에 있었는데 자세히 이 뉴트리아트를 만나고 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는 게 이 말이 저는 정말 많이 조금 이래서 우리가 영양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태아 기원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태아일 때 아이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이 평생 이제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수정이 됐지만 그거를 태아까지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태아까지 나올 때까지의 그런 잘 발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바로 그 아이의 태아에 있었을 때 건강 영양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태아 프로그래밍은 태아 건강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게 태아일 때 태아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질병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바로 태아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학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사 조사했던 연구 중의 내용이 출생 시 체중과 성인이 되었을 때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했었던 그 역학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조사에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때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망률이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체중아나 그렇게 태아 때의 건강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조금 더러더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산모의 그런 몸 라인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임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아이의 그런 태아 건강이 이렇게 평생까지 다뤄진다는 이런 걸로 말씀하시면서 정보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이 되고 세포가 생기면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성장을 하고 또 점점 기관이 형성되고 하는 태아 성장 단계가 있는데 여기 그 단계 중에서 1단계 여기 세포 증식의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 1단계에서 만약에 이 1단계 시기 때 세포를 100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세포를 100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1단계 때 만약에 모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100개 만들 수 있는 세포의 그 시기인데 10개밖에 못 만들었을 때 근데 2단계 때 만약에 모체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가 조금 채워져서 이 세포 증식, 세포 비대에 있는 2단계에 들어서
100개 만들어 10개 만들었었던 그 세포가 다시 100개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에 이렇게 영양장애가 오면 100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 초기 시기에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걸 그만큼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 3단계의 세포의 비대는 우리 뭐 비만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제 커져가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포 수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 2단계, 3단계 세포 증식과 세포 비대 단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세포를 키울 수 있고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기형아라든지 또는 우리 몸의 기관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가 보통 수정 후 한 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했었을 때 임신이 됐다라는 걸 아는 시기가 보통은 수정 후 한 달 딱 뒤에라고 하는데 그만큼 여기 임신 전에 건강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 1단계가 이 여러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세포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나중에 영양 상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키워내고 채워줄 수가 있는데 제일 세포 증식이 필요한 1단계에서 영양 상태가 충분치 못했다면 이런 다시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임신 6개월 전부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가 출생 후 30개월까지가 또 한 번 더 있다라고 하니까 태아 때 그런 부분이 못 채워졌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미 또 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뱃속에 뭐 태아가 있다라든지 또는 출산했다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여기 30개월까지가 또 제2차의 그런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니까 충분하게 그때 그 분에 맞는 영양소를 추가를 하셔서 이렇게 성장에 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덧이나 포만감 등의 호르몬 변화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태아를 만들기 위해서 혈액이 몰리기도 하거든요. 그 혈액이 몰리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 산모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게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박출량도 30에서 5%, 50%가 증가하고 혈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혈액이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아이에게 아이 성장에 관련된 아이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거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또 세포 분열을 하고 계속 생겨나다 보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태아에게는 영양소와 또는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게 유일하게 혈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혈액이 많이 몰린다든지 그런 이유고요. 그러니 혈액으로밖에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폐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혈류량이 증가라든지 또는 심박출량이 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아의 영양소 전달이나 또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모체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유해 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무기질 농도가 또 감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중요한 영양소들이 폐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부 아미노산이나 또는 포도당은 모체의 농도가 높으면 조금 전에 칼슘을 말씀드렸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모체의 농도가 높으면 가져다 쓰는 게 일부 뭐 아미노산이나 여기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칼슘이나 철분, 아연, 단백질, 항산화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요한 아미노산은
엄마 몸에 부족해도 무조건 태아가 갖다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몸에 이런 영양소에 칼슘, 철분, 아연 이런 영양소들이 농도가 낮아도 아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갖다 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굉장히 더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격 형성도 해야 되고 수도 없이 일어나는 세포 분열 때문에 산소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를 유해산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는 그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잘 저장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흡수해서 또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태아가 살기 위해서 또는 그 유해산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갖다 쓰는 게 항산화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 칼슘이나 아연, 철분이나 이런 거는 혈의 세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골격을 만들어야 되는 단백질, 또 단백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체의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갖다 쓰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출산 후에 모체의 영양까지 생각해서 이런 영양분들을 잘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은 DH 영양소 성분이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또 태아의 눈과 뇌의 신경세포를 발달시키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음식이나 영양분으로 꼭 채워 넣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부에게 추천하는 뉴트라이트를 정리해봤는데 종합 비타민 무기질 모두 들어있는 XX나 또는 아이의 골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신체 성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그리고 아연, 폴립, 엽산제라든지, 그리고 모체에 칼슘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는 탈맥, 그리고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제나 또는 임신성 호르몬의 변화로 장 패턴이 바뀌고 또 변비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섬유나 이제 바뀔 또 새로운 유산균 제품, 그리고 태아의 필수 지방산을 높이기 위한 오메가3 이렇게 제품군을 소개를 해주게 되면 산모들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아메이를 전달할 때 Y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물론 다들 그렇게 전달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저도 임신에 대한 경험이 있고 출산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앞번에 봤었던 내가 먹었던 거 조금 잘 먹어서 그냥 애하고 같이 나눴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와 달리 제 몸의 건강에 제 몸의 영양분까지 모두 아이가 갖다 쓴다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또 깨달았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해서 전달하시게 되면 바로 액션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분의 이제 의식이나 그런 변화로 또 건강한 출산까지 또 이어지는 경우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